그 왜 도대체 계엄을 했을까?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예. 더 깊게 나눠볼 텐데 지금 보니까 사실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한 점심때쯤 있었는데 짧게 끝났잖아요. 아주 짧게 끝났죠. 뭐가 잘 안 된 것 같아요. 아마 그 안에 관저에서 만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난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.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가 안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게 좀 안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국회로 대통령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. 이유는 국민의힘 지금 의총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할 수도 있고, 즉 국회의원들 직접 만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, 진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들으셨는지? 그렇지, 그건 박지원 의원의 그 얘기일 것이고, 저도 뭐 그분하고 자주 만납니다만 그분이 상상력은 굉장히 풍부합니다.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 윤 대통령이 아직도 그 몹시 당황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요. 그 비상계엄 선포 얘기 뉴스 직접 보고 그 뒤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거 무슨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알코올성 치매가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. 그럴 정도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당황하고 이 시청자 입장에서 전혀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일일까? 법률가 전에 일단 한 시민으로서.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뉴스들은 더 당혹스러운 뉴스만 나옵니다. 상상을 넘어서는 뉴스들. 근데 뭐 여민영 방첩부대장에게 이 한동훈, 그 우원식, 이재명 이런 사람들 체포하라고 얘기를 했다. 아니다. 그 여민영이 아니고 국정원 1차장. 홍장원입니까? 홍장원입니다. 그분에게 지시를 했다.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원장이 그랬죠. 알아보니까 아니더라.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. 오늘 속보로 계속 그 말씀한 게 쏟아졌습니다. 그리고 계속 국정원이냐 아니면 방첩부대장이냐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든 저는 이 나이까지요. 제가 마지막 그 비상계엄 때 그래도 경상남도 지역의 2군 사령부 그 계엄 보통군사법원에서 검찰관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압니다. 이 비상계엄이 무엇인지를.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비상계엄이 아니라 이런 허술한 비상계엄이 어디 있어요. 하등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병력 국회 진주하는 280여 명 그리고 승관위에 가는 300여 명 병력 580명 특전사 병력을 헬기에 태워서 날랐다. 그리고 뭐 배달은 무장도 하지 않았다. 뭐 K1 소총을 가졌습니다만 배달은 무장도 없었다. 이것으로서 쿠데타를 한다? 근데 진입 쿠데타다? 진입 쿠데타도 전 아니란 변호사님, 말이에요. 그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하나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밝혀지고 있는 부분은 핀셋인 부분이 있습니다. 전면적인 뭐 언론사에 이렇게 군인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사회 질서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뭐 탱크가 깔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전혀 아니었죠. 근데 국회 내에 들어온 계엄군의 그 모습을 보면 총기가 그냥 총기가 아니라 아시잖아요. 그건 그 부대는 그 이미 그 일단 유사시에 평양의 적수내부를 제거하기 위한 부대입니다. 그 부대가 이번에 동원이 됐어요. 707? 707 부대가 동원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. 우리가 비상계엄이라면요.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언제든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유사시에 가령 국가통치권자로부터 비상계엄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비상계엄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포고문도 1호부터 한 5호까지 정도는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있어야죠. 단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비상계엄이 벌어지면 탱크는 어디에 진주하고 그리고 언론은 어떻게 통제를 하고 국가의 주요 기관들은 어떻게 통제를 한다 하는 게 쫙 다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것이 비상계엄이 합헌 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국회는 점령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. 국회에서는 언제든지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국회에 진주를 했단 말이에요. 다른 데는 하등 가지도 않고. 그래서요. 완전 거꾸로가 된 거예요. 국회에 진주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가는 모습을 연출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비상계엄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만든 것 아니냐. 그리고 포고문 1호에 보면 뭐 전공의들이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.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무슨
그 전년 다른 뭐 점령군들이 와서 반발하면 처단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처단한다는 표현인데 예. 처형한다는 거 아니에요. 처단한다는 게 그런 끔찍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. 전 변호사님, 저희가 당시 비상계엄의 포고령에 대한 얘기, 그래서 당시 비상계엄이 어느 정도 위헌이고 어느 정도 위법인지 그 얘기는 잠시 제가 후에 드리고 저희- 싶은 말씀은 이 비상계엄이 하등의 준비가 되어지 않은 상태에서 예. 너무 즉흥적으로 가령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 비판을 쭉 해오면서 좀 즉흥적인 그 이게 지시 언행이 많지 않느냐 또 경로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. 예. 그래서 너무 즉흥적이다, 독단적이다, 뭐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너무 이게 즉흥적인 결정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.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방금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.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충동적으로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냐. 근데 그런 면치고는 어떻게 보면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, 그러니까 수도방위 사령관, 그 다음에 방첩사령부, 그다음 특전사령부,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, 요 정도 미리 준비를 시켰다. 아니, 그런 거 아니야? 예, 국방- 흔히 말하는 충암파들. 예, 지금 당장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. 지금 네. 충암파 말이 국방장관, 그다음 이상민 행안부 장관, 그리고 방첩부대장이 여민영입니까? 이 순후배 지관들, 예. 뭐 충암고등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. 예. 그런데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이 요직에 앉아 있으면서 이번에도 결국은 김용현이가 스스로 그랬죠. 내가 건의했다. 예. 그럼 김용현을 지금 당장 잡아 들여갖고 물어봐야죠. 내가 왜 비상계엄을 건의했느냐? 이유가 뭐냐? 그게 과연 지금 흘러나온 대로 뭐 민주당 이재명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냐? 예. 그런 거라면 그 역효과를 낸 거다. 이 어리석은 놈아. 당장 수사에 들어서 일단 출국 금지는 되어 예. 있는 상태인데. 너야말로 자책골 중에서도 아주 심한 자책골을 넣은 거다. 그 얘기를 해줘야죠.